대통령 대면 조사를 추진하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늘 오전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이 헝클어진 상황에서 이번 달 말까지인 1차 수사 기한을 고려해서 재소환 시기를 앞당긴 걸로 보이는데요. 3주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여온 특검. 이번 주 안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2일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선 이재용 부회장. 오늘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특검에 나올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밝히겠다. 근데 보통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해서 좀 한 걸음 더 나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1차 그 특검에 출석할 때는 그 국민들에게 이제 죄송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오늘은 그런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진실을 성심껏 밝히겠다라고만 그 짤막하게만 표현을 하고 다른 그 질문에는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나름대로 이번에 그 특검 조사에 임하면서 특검이 겨냥하고 있는 그런 그 의혹들에 대해서 그 추궁할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좀 방어를 한 것이 아니냐, 그 준비 태세를 좀 만전의 준비를 하고 들어간 것 아니냐. 그래서 진실이라는 표현을 성심껏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느냐.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방어 논리에 조금 자신이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양재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어차피 영장이 한 번 더 그 기각이 됐었던 부분도 있고 또 그간의 어떤 사실관계 같은 것들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삼성 측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피해자였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미 해명을 좀 내놓은 부분이 있죠. 지금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삼성은 외부의 어떤 자문을 얻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정당한 절차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던 것이지 청와대의 도움을 받은 건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명을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달걀을 던지려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또 체포되는 일까지 있었는데 날달걀이 없어서 삶은 달걀 샀다 이런 얘기도 또 전해지더라고요. 자, 지난번 영장 기각 이유가요. 부정한 청탁의 대가 관계, 이 소명이 부족하다. 이게 주된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이 이제 3주 동안 보강 조사를 벌였는데 그동안 공정이나 금감의 압수수색도 하고요.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뭔가 새로운 어떤 혐의나 증거를 좀 찾았을까요? 지난번에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을 때 그 뇌물죄에 대한 대가성 그리고 범죄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 법원은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된 게 7월 17일이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면담이 이뤄진 게 7월 25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삼성 그 합병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그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무슨 대가성 이야기하고는 뭐 선우가 좀 바뀐 것 아니냐 그런 논리를 특검이 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특검에서 좀 나름대로 보강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그 삼성 SDI가 그 통합 그 삼성물산의 지분을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인 것이 그 합병이 일어나고 몇 달 뒤거든요. 10월이었단 말이죠. 그런 그 부분을 들이대면은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다라고 특검은 보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청와대 입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거군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 가서 최순실 씨 측하고 다시 이렇게 블라디미르란 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이제 의혹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사후에 벌어진 거니까 이 부분들을 들이대면은 그 뇌물죄에 대한 뇌물 공유에 대한 것을 입증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은 단순하게 입장 표명을 한 거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견 개진을 한 거다라는 것. 보통 이런 의견 개진은 보통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업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한 구입은 삼성하고는 관계 없는 거다라는 예. 식으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삼성은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을 얼마나 촘촘히 만들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이 방어막을 뚫을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황성수 전무가 소환이 됐습니다. 각각 뭐 승마협회 회장, 부회장이고요. 어제는 또 장충기 사장하고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 소환을 앞두고 어떤 밑작업을 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오늘 소환된 두 분은 같이 뭔가 좀 맞물려서 조사를 한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장충기 사장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상 최신성 그 부회장과 더불어서 삼성 내에서는 3연자 3위의 자리에 있다라고까지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래전략실이 삼성의 전반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로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이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 대한 모든 지원 내지는 두 재단에 대한 출연 작업 같은 것들이 결론이 났을 것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청문회에 나와서 자신은 모르지만 그게 이루어졌더라면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획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사장을 소환 조사를 한 것이고 오늘 이제 출석을 하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최순실 씨의 독일에서의 진출, 독일에서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박상호 승마협회 전문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다가 나중에 뭔가 그 부분이 석연치가 않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인지 박상호 전무를 빼고 직접 박상진 삼성전자 상무가 독일로 가서 최순실 씨과 일종의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250억 원을 지원한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가서,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어제는 기획을 했던 사람, 오늘은 실무를 했던 사람을 소환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최상목 비서관이 당시 비서관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삼성 SDI가 주식 1천만 주를 다 매각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그걸 500만 주 정도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상목 비서관 같은 경우는 소환 조사를 한 건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 나온 걸 보면 처음에 지난번 3주 전에 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딱 합병 그리고 삼성이 내놓은 그 두 재단에 대한 출연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 합한 440억 이거를 1대1의 대가 관계로 법원은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어떻게 보면 해석이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특검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합병도 있었고 공정의 영향력도 있었고 또 2월 이후에 2016년 10월까지 계속해서 삼성의 지원 작업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봐서 전체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의 합병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니니까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삼성도 쭉 이어지면서 지원을 해왔다. 이런 것을 좀 폭넓게 보여줄 그런 그 계산인 거죠. 대가 부분에 있어서 A도 있고 B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보강 조사를 예. 하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부른 건데요. 그 사실 이재용 부회장 소환은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조금 일정이 꼬인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검으로서는 그 수사 그 상황이 좀 스텝이 꼬였다라고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면 조사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예. 당초는 뭐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9일에 수사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하고 예. 그리고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그 소환해서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일정이었을 텐데 지금 대통령 대면 조사가 뭐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특검의 수사는 28일로 종료되고 그럼 사실 이번 주에 모든 수사가 마무리돼야 되는 그런 연장이 안 된다면요? 그렇습니다. 안 된다면은 예. 그런 그 시간적인 압박하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 대면 조사는 뭐 계속 그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협의를 계속 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그렇다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보강 수사 부분을 그냥 둘 수도 없는 부분들이기 계속 때문에 미룰 수도 없고요. 먼저 예. 여기 그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만약에 뇌물 공여 혐의를 그 특검이 확실하게 입증해낼 자신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들이밀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대면 조사가 불발되더라도 네. 뇌물을 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은 대통령도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뇌물 수수 혐의로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보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선우가 바뀌었지만 오히려 수사에는 뭐 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삼성 뇌물죄 관련 수사에서요. 지금 뭐 공무원들 깨알 메모가 지금 굉장히 큰 단서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오늘 뭐 한겨레 신문 보도 보면은 최순실이 합병을 도왔다. 이런 진술까지 나온 모양입니다.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공정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예. 그런 진술을 적은 기재한 메모들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메모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승마협회 전원직 전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김종찬 대한승마협회 전무나 박원호 전무 같은 경우인데 네.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박원호 전무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과 사실 최순실 씨와 중간에서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승마협회에 삼성이 갑작스럽게 다시 회장사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합병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아마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자신이 합병을 주도를 해서 삼성을 도와줬기 때문에 삼성이 승마협회를 다시 맡았고 승마협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결되는 건 그렇죠. 박원호 전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라는 예. 취지의 어떤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진술들을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특검이 과연 재청구를 할까 말까 이게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번 주 중에 영장을 재청구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만약에 특검이 삼성 측의 방어 논리를 철저하게 깰 수 있다라면은 물론 당연히 영장 재청구 바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벽에 부딪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쩌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동시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특검이 지금 수사 진행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뭐 확언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사 상황을 보고 특검이 결정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정유라 씨를 삼성이 뭐 사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총수는 대통령이랑 세 차례 독대를 하고요. 이게 뭔가 수상하다 이런 의혹은 있는데 사실 이거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또 기각이 됐었고요. 예. 아마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영향이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삼성 SDI가 그럼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 주를 팔아야 되느냐, 500만 주를 팔아야 되느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아마 특검이 법원에 소명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이 삼성 SDI가 500만 주를 더 가지게 된 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특히 네. 대한민국 재벌들의 기업 구조 지배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게 이재용 부회장만 해도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불과 0.6%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삼성의 오너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순환 출자를 통해서 기업들을 꼬리를 물는 출자 고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만큼의 주식이 늘어남으로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향력이 이만큼 증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법원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소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전에 특검이 먼저 사전 준비 단계에서 당연히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당연히 이 대가가 있을 만큼의 어떤 큰 일이다라는 것을 수사를 해서 밝혀야겠죠. 네. 근데 이번에도 청구했다 기각되면은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타 아니겠습니까? 입장에서는 치명타이지만 예. 어쩔 수 없는 것이 지금 특검의 수사 기한 자체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가장 크게 내걸었던 부분이 이 기업의 모금 활동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직권남용이 아니라 이건 뇌물에 해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검찰도 사실 특검이 이 부분을 넘겼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거기서 주목을 받는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과 달리 최순실 씨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었던 거의 유일한 기업인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이 부회장 영장 기각할 때 또 하나 사유가 뇌물을 받은 사람의 조사가 안 됐다 이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 때 3가지 사유를 예. 들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명이 부족하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예.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하나 들어갔는데 네네.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그거는 뭐 특검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부분들은 뭐 법원도 지금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또다시 이렇게 기각 사유로 들이대지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과연 그럼 대면 조사가 안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면 조사 없이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 수가 있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뭐 법조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삼성 뇌물죄 수사 결국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에 대한 좀 압박이 될까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 소환이요.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해서 큰 압박이 될 수도 예. 있겠죠. 그래서 특검이 어느 정도 과연 뇌물죄를 적용할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특검이 어느 정도 보강 수사를 통해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는지 네. 그것을 토대로 삼성의 방어 논리를 어느 정도 깰지 그것이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대면 조사 일정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소환을 했고 수사 기한은 말씀하신 대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수사 기한의 연장 카드로 이 이재용 부회장 소환을 어떤 고리로 사용할 이런 전략은 혹시 특검이 없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라면 예. 그 후에도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한다라면 특검이 아마 연장 신청을 하는데 큰 동력을 받을 겁니다. 영장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건 곧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로 수사를 이루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종합이 된다면 분명히 대통령으로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 또 하나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특검의 수사 자료나 삼성과 관련한 뇌물죄에 관련한 혐의와 같은 자료들이 또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5가지 쟁점 중에서 5번째가 뇌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압박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대통령에게는. 압박이 될 것이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뭐 대통령 대면 조사 조율까지 특검이 이번 주도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낼 것 같은데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소송도 제기한 상태지 않습니까? 법원이 오늘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판단 앞으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차현주 앵커의 리포트 보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소송을 맡은 재판부를 주말 촛불 집회 때 제한적으로 행진을 허용했던 행정4부로 배정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에 특검 수사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소송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을 들어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국가기관인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을 행정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법원이 이런 쟁점에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아예 소송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만약 법원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검으로서는 사실상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수사 기한은 끝나가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면 초과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특검은 청와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의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의혹을 모두 밝혀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한다면 결론을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봤는데 추은호 위원님은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 서울 행정법원 예. 4부에 배당이 됐죠. 네. 김국현 지금 부장판사 행정 4부에, 예. 배당이 됐는데 합의부가 서울행정법원 11개 부가 있습니다. 아. 그중에 4부로 배당이 됐는데 이 배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보다는 변호사님께서 일단 양재 변호사님한테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여쭤보고,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앞서 이렇게 지적을 차윤주 앵커가 말했지만은 과연 이것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이 하나 이제 쟁점이 네. 될 수 있을 거고요. 예. 과연 이것이 소송이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소송 성립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권리 침해를 당한 행정기관으로부터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내지 행정기관이 잘 내지는 않거든요. 행정기관이 국가기관을 상대로는 잘 내지는 않는데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번처럼 행정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또 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건재는 지금 뭐 다른 일로도 분주하고 그리고 그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기관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요번에 이 해당의 사항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예외적이지만은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렇게 행정소송을 냈는데 과연 법원이 이것을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을 할 것이냐.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을 안 하면 그냥 각하돼 버리면은 아예 그냥 그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불승인 사유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하나 쟁점이 될 겁니다.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렇게 그 거부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는데 과연 법원이 이것을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이 그 쟁점이 될 겁니다. 법원이 예.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좀 두고 부분입니다. 봐야 되겠죠. 형사 합의 사부 이게 어떤 행정사부. 행정사부요? 예. 행정사부가 어떤 데인가 봤더니 주말 촛불 집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진을 허용해라 이런 결정을 내린 부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기에 배당을 한 건 아니죠? 아마 의도적으로 법원이 그렇게 배당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예. 만약에 사안에 따라서 누가 이런 쪽의 결론을 더 쉽게 낼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되면 공정성에 당연히 시비가 네. 먼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원이 배당하는 원칙은 그냥 그런 것과 상관없이 순위를 가지고 배당을 하는 그 것으로 순번대로 배당을 순번대로 하는 거의 거군요. 순번대로 배당을 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지금 이 사안에서 사실 문제점은 이게 지금 이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에 있느냐도 문제가 되지만 왜냐하면 설명을 주신 것 같이 보통은 이게 언제 하는 거냐면 뭐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인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해당 관청에서 그 허가를 해주지 않았을 때 그 네.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식으로 이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정확히 그런 사안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그거 외에는 다툴 방법이 또 없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국가기관도 할 수 있다는 또 판결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여부가 또 다툴 수 있는데 역으로 반대는 그러면 이 행정소송에서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애초에 이런 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라고 볼 것이냐가 또 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느냐가 양쪽에 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린 경호실이나 비서실장이 이걸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라면 그 자체가 설령 행정법원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더라도 지금 현재 청와대의 거부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제3의 해결책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게 불법이다. 그러니까 행정법원이 각하도 기각도 인용도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각하하는 사유가 이거는 비서실장, 경호실장 몫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만약에 판결을 낸다면 지금 맡고 있는 어떤 청와대에 그 거부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만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각하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특검 입장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뭔가 뭐 실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어느 모르진 정도는- 않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요. 그 당장 이걸 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 곳이 예. 누구보다도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이 황교안 권한대행이신데 권한대행이 그 비서실과 경호실에서 법대로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빼고 계시기 때문에 법원에 이 법리 해석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특검으로서는 네.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더 잃을 것이 없다. 네. 그래서 뭐 압수수색을 더 하지 말라. 예. 또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뭐 특검으로서 잃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법원은 또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시도를 한 차례 하고 말았는데 아니 28일까지니까 특검이 압수수색을 더 할 권한이 있는데 왜 한 차례 하고 중단했느냐. 더 시도를 한번 해봐라. 예.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번 주 내에 뭐 내린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주목되는 판결이 될 것 같고요.